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2026년에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아마 이 숫자를 보고 와, 많다 싶으면서도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해당되는 거지 하고 좀 막막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발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딱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재원사업이라는 이 커다란 상자를 열어서요. 그 안에 담긴 보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정부 자료를 정말 샅샅이 분석해서요. 소상공인의 성공 여정을 돕는 4가지 핵심 전략, 네, 혁신 성장, 디지털 전환, 지옥상권 활성화, 그리고 든든한 안전망, 이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네, 단순히 뭐가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의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속뜻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그 정책자금 융자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 안정 바우처, 아, 네. 그리고 혹시 모를 폐업과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작정하고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기대되네요. 자, 그럼 진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한번 뜯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5.4조 원, 이 돈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정책자금 융자에 가장 많은 3조 6,200억 원이 배정됐고요. 와, 그 다음으로 각종 지원 사업에 약 1조 3,410억 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같은 기타 사업에 한 7,036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정책자금 융자가 거의 70%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돈 빌려줄 테니 알아서 버텨라,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흐름이죠? 지난 몇 년간의 지원이 주로 생존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6년은 완전히 방향을 튼 거예요. 아, 방향을 틀었다? 네. AI와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거의 모든 사업에 녹여냈거든요. 아하. 이건 정부가 이제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책 자금도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 설비 도입이나 온라인 사업 확장 같은 혁신에 투자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니라 예. 미래를 위한 성장 투자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둥, 혁신 성장 촉진부터 한번 살펴보죠.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사업의 첫 단추부터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막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이라면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네. 560명을 뽑아서 창업 교육은 기본이고요. 브랜드 로고를 만들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인 분들은요? 저처럼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게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아, 강한 소상공인? 네, 혼자 하기 힘든 혁신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준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공방이 실력 있는 디자이너나 마케팅 스타트업과 한 팀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만들도록 정부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고 자금도 지원해 주는 거죠. 와,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도 있다면서요? 이게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사업인데요. 민간 투자사, 보통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은 되겠다 싶은 곳에 투자하는 전문가 집단인데 이런 곳에서 먼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요. 성공하면? 정부가 민간 전문가가 인정했으니 우리도 믿고 더 밀어주겠다 하면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와, 2억 원? 네, 일종의 성공 보증수표를 받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죠. 그건 정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올해 새로 생긴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일명 K소상공인 사업도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이제 K푸드, K뷰티처럼 K소상공인도 세계로 나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수출 가능성이 보이는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 포장을 수출용으로 바꾸는 것부터 아마존 같은 해외 쇼핑몰 입점까지 거의 1.1 과외처럼 붙어서 지원해 줍니다. 와, 그리고 한자리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켜온 분들을 위한 100년 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지원 대상을 100개에서 300개로 대폭 늘렸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세계 무대까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신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입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사업에 접목하도록 돕는 건데요. 솔직히 AI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매일 주문 받고 손님 상대하기도 바쁜데 언제 AI까지 공부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지원이 일부 기술에 밝은 젊은 창업가들만의 잔치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정확히 그 점 때문에 정부가 3단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아, 3단계요? 네. 1단계에서는 AI가 대체 뭔지, 내 가게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쉬운 교육부터 시작해요. 아, 일단 교육부터? 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분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실제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그걸 실현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단계 교육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더 강해졌다고요? 그럼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인데요. 무려 6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나 SNS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6만 개요? 네. 특히 올해는 해외 판매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풀필먼트 지원이 새로 생겼어요. 풀필먼트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해외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이후에 포장, 배송, 재고 관리, 심지어 반품 처리까지. 와, 그 복잡한 걸 다요? 이 풀필먼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거네요. 그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요? 뭐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은 거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네? 키오스크, 서빙 로봇, 조리 로봇 같은 스마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아주 중요한 변경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빌려 쓰는 렌탈 비용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와, 2배로. 네. 목돈 부담 없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 지역 상권 활성화로 넘어가 보죠. 이건 개별 가게가 아니라 우리 동네 상권 전체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상권을 만드는 게 목표죠. 함께 잘 되는 것. 네. 특히 2026년에는 아주 큰 규모의 상권 조성 사업이 3개나 새로 시작됩니다. 3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데 글로컬 상권 조성 같은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가 저한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글로컬 상권 조성은 K컬처와 지역 스토리를 엮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명소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상권 전체의 디자인이 개선되고 공동 축제가 열리고 해외 홍보도 이루어지겠죠. 아, 그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작은 카페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또 유망골목 상권 육성 사업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신의 골목을 경리단길처럼 특색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공동 메뉴 개발, 골목 지도 제작, SNS 홍보까지 함께 지원하죠. 아하. 내 가게가 속한 동네 전체의 가치를 높여서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기로 약속했던 든든한 안전망 구축 파트네요. 네, 아무리 혁신과 성장을 외쳐도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께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련된 아주 현실적인 지원책들입니다. 경영 부담은 낮추고 재도전 기회는 넓히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입니다.
아, 꽤 많네요. 네, 업체당 25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이 돈으로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심지어 배달이나 영업에 쓰는 차량 연료비까지 낼 수 있습니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이 지원의 핵심은 액수보다 용도에 있습니다. 용도요? 네, 매달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들을 정확히 겨냥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핀셋 지원인 거죠. 아, 핀셋 지원. 네, 가뭄에 정말 목마른 곳에 뿌려주는 물 한 바가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타깝게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을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올해 지원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 사업의 철학이 참 중요해요. 폐업을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전환이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데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점포 철거비 지원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가게 문 닫을 때 그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제가 만났던 한 사장님은 식당을 접으면서 마지막에 받은 500만 원짜리 철거비 고지서 때문에 또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실패의 무게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와, 600만 원. 그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분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폐업 이후의 삶을 위한 지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시면 관련 교육을 시켜드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 수당도 드려요. 아, 수당도 있군요. 네, 만약 재창업을 꿈꾸신다면 과거의 실패 원인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와.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모든 경로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전망의 또 다른 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이건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 같은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에서 80%를 최대 5년간 대신 내주면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거예요. 든든하네요. 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정말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과 재도전까지 사업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지원책들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주시죠. 2020년 지원의 핵심 변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요. 첫째, 새로운 기회들, K소상공인 육성, AI 활용 지원, 그리고 세 가지 대규모 지역상권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새로운 성장의 사다리가 놓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 두터워진 안전망. 희망 리턴 패키지의 점포 철거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그리고 스마트 상점의 렌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늘린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는 거겠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전처럼 서류 들고 기관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소상공인24, 이 통합 포털 사이트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4요? 혹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화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1357.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건 전체적인 계획을 담은 통합 공고입니다. 네. 각 사업별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 같은 내용은 앞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업이 생기셨다면 나중에 발표될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24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오늘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는 큰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5.4조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와 디지털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촘촘한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도약을 돕는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을 것 같네요. 이 많은 도구 중에서 내게 맞는 건 뭘까? 그리고 그걸로 뭘 만들어 볼까? 맞아요. 정부의 지원은 훌륭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지는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있죠. 그렇죠. AI 지원을 받아 우리 가게만의 비밀 레시피를 개발할 수도 있고 로컬 상권 사업에 참여해 우리 동네를 모두가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마음에 끌렸던 사업 하나만이라도 소상공인 24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 사업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